우선 이균재 기자 디펜딩 챔프 호주가 아시안컵 주요 경쟁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호주 언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일 이하 한국 시간 호주의 아시안컵 주요 경쟁국으로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매체는 한국의 핵심 선수로 손흥민 토트넘을 언급하며 토트넘 윙어 손흥민은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유명하겠지만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의 합의로 인해 토너먼트 전까지는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은 오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마친 뒤 벤토에 합류한다. 중국과 조별리그 3차전이 이틀 뒤인 16일 펼쳐지기 때문에 중국전을 거르고 16강 전부터 뛸 가능성도 있다. 매체는 1956년과 1960년 1에서 2회 대회 우승 이후 59년 만에 도전하는 한국을 두고는 2015년 시드니에서 열린 결승서 호주에 패한 건 아시아 축구의 거장이 아시안컵서 우승한 지 거의 60년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경험 많은 벤투는 8월 한국 감독 부임 이후 무패다. 손흥민, 뉴캐슬 미드필더 기성용, 로비 크루세의 보험팀 동료인 이청용 등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선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9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은 오는 6일 개막한다. (2015년) 대회 우승국인 호주는 비조서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과 16강행을 다툰다. 한국은 C조에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조별리그를 벌인다.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다. 에이스 손흥민의 공백은 뼈아팠다. 대회 개막 5일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 오전 1시 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바니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 벤투 감독이 지난해 9월 한국 지휘봉을 잡은 이후 총 7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 무패를 이어나가는 데 만족해야 했다. 답답했던 경기력, 원활하지 못한 후방 빌드업.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밋밋했다.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벤투 감독은 최정예 라인업을 꾸리지 못한 채 사우디아라비아전에 나섰다.
아직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손흥민을 비롯해 왼쪽 풀백 김진수, 홍철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벤투 감독은 지금까지 포백을 내세웠지만 이날 처음으로 3백을 가동해 눈길을 끌었다. 최전방은 황의조, 이선은 이청용과 황인범이 맡았다. 중원은 정우영, 기성용 조합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좌우 윙백은 황희찬, 이용이 포진했으며 3백은 공경원, 김용건, 김민재 조합으로 구성됐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전반 중반까지 공의 순환은 대부분 한국 진영에서 이뤄졌다. 일단 볼 점유율부터 상대에게 밀렸다.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은 과거 칠레 시절 강한 전방 압박과 많은 활동량을 내세워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러한 전술을 기반으로 팀을 조련하고 있다. 반면 벤투 감독은 높은 볼 점유율과 후방 빌드업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초 빌드업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차 전방 압박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미드필드를 생략한 채 최전방으로 길게 걷어내는 데 의존해야 했다. 볼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넘어갔다. 뼈아픈 손흥민 부재, 유효 슈팅 연계. 그나마 후반 들어 경기력은 개선됐다. 플랜 A인 4-2-3-1 포메이션으로 돌아갔고 이선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황인범, 이청용 대신 구자철, 이재성이 투입되자 다소 생동감이 돌기 시작했다. 전반에 왼쪽 윙백에서 뛰었던 황희찬도 이선 오른쪽 윙어로 올라가면서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정확성은 결여됐다. 황의조는 몇 차례 예리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난해 촌철 살인의 골 결정력을 선보인 황의조였기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활약이었다. 후반 15분 황의조 대신 투입된 지동원은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윤활유를 더했다.
그럼에도 매듭을 지을 한 방이 부족했다. 지동원은 득점력에서 특출난 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선 공격수들이 무언가 방점을 찍어야 했다. 이재성, 구자철, 황희찬 모두 침묵했다. 손흥민의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진 경기였다. 높은 1대1 돌파와 강력하고 정확도 높은 슈팅이 실종됐다. 최근 토트넘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이 이날 출전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한국은 총 9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 0개에 머물렀다. 심지어 후반 36분 기성용마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손흥민 컨디션 회복 플랜 B가 절실한 이유. 한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호주와의 평가전에서도 졸전을 펼쳤다. 황의조의 원샷 원킬로 2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미흡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전 모두 손흥민이 결정한 바 있다.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 경기를 지배하고 능동적인 축구가 실현되지 않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본, 호주 등 쟁쟁한 팀들을 넘어서야만 59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물론 손흥민이 가세한다면 벤투호는 완전체로 회복한다. 그러나 손흥민은 오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이후 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1, 2차전 결장이 예정돼 있으며 중국과의 3차전부터 출전할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 손흥민은 11월 A매치 휴식기 이후 36일 동안 무려 11경기에 나섰다.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며 존재감을 뿜어냈지만 이면에는 혹사에 시달리고 있다. 극기야 가장 최근 열린 울버햄턴전에서는 다소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컨디션 난조를 대비해 확실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실험과 모의고사는 없다. 남은 기간 동안 벤투 감독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새해 첫날 평가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득점 없이 비겼다. 유효 슈팅 연계에 그쳤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의 공백이 느껴졌다. 한국은 1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사우디와 평가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6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에서 59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은 최종 리허설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왼쪽 풀백 홍철 수원과 김진수 전북가 부상 여파로 뛰지 못하고 에이스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지난 8월 한국을 맡은 뒤 7경기 만에 처음으로 3백을 가동했다. 하지만 전반에 황인범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황희찬 함부르크과 황의조 간바 오사카가 사우디 골문을 위협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재성 홀슈타인킬과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의 교체 투입됐다. 전반보다는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플레이가 살아나는 듯 싶었다. 특히 황희찬이 별명인 황소처럼 저돌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후반 35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기성용 뉴캐슬리 골키퍼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기성용의 슛이 왼쪽 골포스트 옆으로 빗나갔다. 사우디는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었다. 한국은 계속해서 사우디 골문을 공략했지만 세밀함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유효 슈팅 한 개 없었다. 시즌이 끝난 K리그 선수들의 움직임은 다소 무거웠다. 열심히 뛴 황희찬 정도만 돋보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12월에만 6골 3도움을 올린 손흥민의 공백이 아쉬웠다. 이번 사우디전 목표는 손흥민 대한 척이었는데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의 협의에 따라 16일 중국과 3차전 직전에야 대표팀에 합류한다. 손흥민은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마치고 UAE로 향해 중국전 출전 역시 불투명하다. 손흥민 없이 최대 3경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은 1월 7일 필리핀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벤투 감독은 남은 기간 동안 손흥민 공백을 메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Let it go.